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1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2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축월, 병신일이 되겠고 일지는 병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씩 있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축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넣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 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동,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맞습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임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술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그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생이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우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의 일간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일간은 병화입니다. 병화를 설명드릴 때 양화이면서 태양에 비유할 수 있는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중지존이면서 양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만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눈과 서리를 기만할 정도의 어떤 그런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병화예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또 반대로 병화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빛을 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병화가 태어난 월령이 축월이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이긴 하지만 제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 자체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병화의 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태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한다거나 또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10중 8구 병화를 갖다가 회강시켜 버리는 것,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이죠. 병화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빛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토가 천간에 투출한다거나 또는 토가 많아서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은 엄청 싫어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토가 많아서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양목인 간목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병화 자체도 해월, 자월,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약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목을 얻으면 목생화해서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제해주는 역할, 즉 토가 많아도 병화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간목이 토를 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을목은 어떻습니까? 라고 봤을 때, 자, 병화, 화를 생해주는 것은 승목인 을목으로 화를 생해주는 것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서 화를 생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토를 제해주는 것도 을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것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것이 더욱 공력이 크다. 예를 들면 을목을 삽 두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간목은 포크레인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아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월의 병화는 간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주해주고 토를 제해준 연후에 병화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생기를 띄었다라고 하면 이때 다시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보강해 주면 좋겠다. 당연히 병화 자체가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축월의 병화는 일간은 약하고 토가 왕하다. 그래서 그 왕한 토가 일간 병화를 갖다가
회기무강, 빛을 가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먼저 간목을 얻어서 일간을 덮고 토를 제한 연후에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강해 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일간,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느 일간인가, 그 다음에 월령이 어느 월령인가를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사주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8글자가 생극재와 형충회합 또는 견재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세는 왕상휴수라고 하죠. 휴수, 휴수라고 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약하냐, 이걸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도 합니다. 사주가 추운지 더운지 건조한지 습한지를 보는 것을 말하는데, 이 왕상휴수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에 있는 오행이 있습니다.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죠. 일간.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고, 일간은 이 사주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오히려 사주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의 왕세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난조습, 한열은 사주가 추운지 더운지 건조한지 습한지를 보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해서 사주를 중화를 시키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신이 정해지게 되면은 대운이라든가 세운 등이, 월운도 있을 것이고, 이 용신에 부합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사주가 좋은 사주 울로가 좋은 울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축토는 음토가 되겠습니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관계, 둘의 관계는 화생 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병화인 일간인 병화가 월지 있는 축토를 생해 주는 관계, 내가 생한다, 아생자라고 표현하고요. 아생자라고 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합니다. 여자한테는 식상이 자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나의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언행이라든가 나의 창작물 등을 이렇게 식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간도 세력이 있고, 식상도 세력이 있으면 정말 총명달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변도 좋고, 외관도 뛰어나고, 굉장히 총명한데, 만약에 이건 이제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서 식상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총명달사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일간이 약해서 식상이 너무, 일간이 약한 중에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다 그러면 설기 태과 또는 설기 과다한 그런 사주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도 왕하고 식상도 왕하면 재성을 위주로 용신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설기 태가 또는 설기 과다가 되는 경우에는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가 있어서 약한 일가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양대 양이 되거나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건 식신이라고 하고요. 오늘처럼 음양의 조화가 양대 음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양의 조화가 맞으려니까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상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일간이 축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이 되죠. 상관격. 근데 요거 일간이
축월은 토왕절이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식상인 상관이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상관격 중에서도 진상관격이라고 합니다. 진상관에서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뜻은 보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해서 설기태가 또는 설기과다의 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일간이 화이고 상관이 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토 진상관 격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설기 태과하다, 설기 태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비가 있어서 약한 일간 정화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당연히 잠깐만, 격을 논할 때 한 가지 더 볼 수 있죠. 지장간을 또 봐야 됩니다. 지장간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있고, 축토 안에는 기토가 본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식신격이 아니라 뭐가 된다? 이거는 상관격이 아니라 정관격이 될 수 있죠. 정관격 또는 측중에 있는 개수가 아니라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양화가 음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월은 상관격, 정관격, 정제격이 될 수 있는데, 어느 격이 됐던 축월의 병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정관격이 되면 신약 관왕이 되는 것이고, 정제격이 되면 제달 신약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상관격이 되면 설기태과한 그러한 국세가 된다. 반드시 보다 인성이 있어서 약한 병화를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인성을 먼저 얻게 되면 을목보다는 간목이 더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정인이냐 편인이냐 이걸 또 나눠서 정인이 좋은 곳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병화든가 정화는 화를 생할 때는 을목인 승목보다는 간목으로서 생겨주는 것이 더욱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인성을 얻게 되면 당연히 목은 목생화해서 일간을 생겨주기도 하고요. 목은 또 토를 극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한 상관이 일간 병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간목은 일간을 생겨주면서 상관을 이렇게 제거시켜준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딸이 시집을 가서, 일간이 딸이에요. 일간이 딸이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딸이 너무 약하죠. 쌍둥이 둘을 혼자 키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때 친정 엄마가 이렇게 오시면은 친정 엄마가 와서 딸한테 미역국 끓여주고요. 기운을 북돋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손자 손녀 상관이 되겠습니다. 간목 입장에서는 또 간목이 손자 손녀를 이렇게 귀엽다고 이렇게 봐준다. 애기들은 때려서 못 살게 굴지는 않겠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설기태가 상관격이 돼서 설기태가 되면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돕고 상관을 억제시켜줘야 된다고 해서 상관격은 폐인해야 된다. 상관, 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간목 인비를 얻어서 일간 병화가 생왕해진 연후에는 당연히 임수로서 병화를 생해줄 수도 보강해줄 수도 있고, 또 간목이 병화를 생할 때 수가 있으면 수는 목을 생겨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병화는 임수를 먼저 쓸 수 없습니다. 일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비의 조력을 얻은 연후에 일간 병화가 생왕해졌을 때는 임수를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디를 볼까요?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를 봤습니다. 진토. 상관 이 월지, 얘는 식신이 되겠죠. 그래서 혼잡이 되게 보지 마시고,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더욱더 왕해졌기 때문에 일간 병화는 더욱더 설기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식상이 많아지게 되면 병화 입장에서는 병화가 회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지에는 신금을 얻었죠. 신금. 이렇게 해서 병신일주가 되는데, 역시나 일간 자체가 뿌리 둘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극신약한 상태가 되는 것인데, 월간의 정화는 병화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죠. 일간 병화도 뿌리가 없는데 정화도 뿌리가 없습니다. 그죠? 반드시 일간 화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다양스럽게 한데 연간의 간목을 얻었습니다. 이 간목은 토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간목 자체가 뿌리가 너무 약한 진의 간신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간목
인성 또한 세력이 약한 것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에서는 다시 이 병화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고, 생시에서도 병화를 도울 수 없다. 그러면 울로에서라도 목화운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이거는 연지의 진토 있고요. 신금 있고 자수 있죠. 월지 자체가 미토라고 하면 신자진 수국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보지만 이건 축토 습토이기 때문에 이건 신자진 수국이 형성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무토 천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이 무토는 토왕절의 무토이기 때문에 굉장히 왕하죠. 병화를 뭘 할 수 있다? 회각, 병화의 빛을 가릴 수 있다. 획이 무광이 될 수 있다.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거시켜줘야 되는데 중간에 정화가 있으면 목생과 화생 통관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토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오히려 토다목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무토 투출되는 거 결코 좋을 일이 아니고 기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간 병화 너무너무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는데 또 토를 보게 되면은 일간 약간 병화의 기운을 뺏어서 다시 병화를 회강하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술지는 무자시 기축시보다도 더 안 좋죠. 이건 술토까지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택일로서는 좋다고 볼 수가 없겠고, 경인시는 원래는 이제 인목을 얻음으로 인해서 병화가 통근하고 간목이 통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거는 선택할 수 없는 것이보다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움을 주러 오다가 오히려 도움을 주러 오는 인성이 신금하고 사고가 나서 오히려 깨박살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게 볼 수가 없겠고, 임진시가 원래는 병화 자체가 일간이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임수를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간목 하나의 병화가 딸랑 의지하면서 이 병화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건 거의 뭐 설기태과의 임수가 나를 극하니까 이건 극설교집이 되는 구조이다. 일간이 너무 약한 것이 문제라고 보이고요. 자,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은 뭐냐면 사화를 얻었기 때문에 사신 합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사신형으로도 많이 보는데 그냥 합으로 보시면 깔끔합니다. 사진 합수가 돼서 수가 왕해진다 하더라도 사화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화라든가 정화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남명으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오늘 명식 중에서. 그다음에 개사시하고 또 비견할 만한 또 생시가 갑오시가 있거든요. 갑오시. 이 갑오시가 되게 되면은 개사시하고 갑오시의 차이는 이거는 이제 오화를 얻었기 때문에 병화 여기 뿌리를 둘 수 있죠. 또 좋은 점은 간목이 또 하나 있어서 일간 병화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호신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일간 간목이 뿌리를 뒀죠. 병화가 뿌리를 뒀죠. 오해. 간목 인성 두 개가 정화를 해서, 물론 이제 진의 뿌리를 둬서 뿌리가 좀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거 간목을 하나 더 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사 갑오시면 남자도 개사 갑오시가 괜찮은데 남자라면 개사시를 선택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여명의 경우에는 개사시보다는 여자의 경우에는 갑오시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병신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간에 화가 3개죠. 병화 2개, 일간 포함 병화 2개, 정화 2개. 그러면 정한 게, 그러면 화가 3개니까 신왕하다? 이거 아닙니다. 이건 신약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천간에 아무리 화가 3개, 4개 있다 하더라도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그건 허상과 같아요. 일간이 너무 약해. 겉은 있어 보이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쵸? 머리를 미운 오리 새끼 학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위에는 우아해 보이나 밑에는 허둥허둥이죠. 그거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경인시도 좀 좋아야 되는데 인신축 때문에 이건 선택할 수가 없겠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개사시, 갑오시. 근데 이제 개사, 갑오시 남자는 다 선택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남자라면 그래도 개사시 나쁘지 않고요. 여자는 개사시보다는 갑오시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월요일, 연휴죠. 내일, 월요일, 이게 지금 뭐죠? 그쵸. 무슨 대체 휴일, 해서, 설 잘 보내시고요. 저는, 설 연휴에도 빠지지 않고 계속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